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92 보합 수준의 정규장 마감이 되었죠. 어떤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두산이 뭔가 계속 숨기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좋은 공시는 나왔죠. 대형 원전의 체코 원전 수주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자, 플러스 가스터빈도 추가 수주까지 했습니다. SMR도 뭔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가스터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XAI라고 생각은 하는데 두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죠. 이유야 당연히 XAI 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노출을 꺼려할 수는 있죠. 공지상의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안 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영업실정에 대한 부분도 정정 공시가 나왔어요. 물론 전망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크게 의미를 두진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매출액이 일단은 늘었습니다. 예상치가. 거기에 수주도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건 우리 크게 마진이 남지 않아요라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매출액도 늘고 수주도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적게 예상을 한다. 이것도 뭔가 이상하죠. 자꾸 숨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결국에는 두산 그룹사죠. 뭔가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좀 없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밥캣 지분의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 뭔가 숨기면서 뒤에서 공장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체코 대형 원전의 수주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죠.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축제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는 없다. 우리가 아는 만큼 버틸 수 있다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 원전 산업에 대한 방향성, 진행 상황을 아신다라면 절대 지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도 나오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바쁘시니까 바로 시작해 볼 거고,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또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되니까요. 물론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요 무료 100% 공짜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엔요, 이거는 신고가라고 좀 하기에는 지금은 힘든 구간이니까 우리 화이팅! 아닙니다. 축제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축제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축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댓글창에는 축제라고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의미 있다라고 좀 보여드렸던 게 박스 하단을 지금 설정해 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흐름들.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에 박스가 형성될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하단 박스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꽤 들어왔어요. 누차 강조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적정 주가가 여기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대형 원전에 대한 수준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졌죠. 체코 원전의 수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원전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40년 만에 글로벌 원전 사이클이 부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이클이 부활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예요. 우리나라 1등 주식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는 이유, 결국에 이제 매출이 잘 나와서 가는 건데, 이 매출이 왜 잘 나오고 있죠? 정확하게 올해 9월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부터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 D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이 D램이
여기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는 쇼티지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디램 가격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죠.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포인트는요, 이 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전 사이클도 오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과거에도 이 삼성전자의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요때도 무려 2년이나 올랐어요. 요때는 1년 올랐고요. 요때도 1년 올랐습니다. 사이클이 오면 기본 1년이다 라고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은 주기가 짧죠. 자, 그렇다면 하나오션도 한번 볼게요. 자, 조선업도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조선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선박의 수명이 보통 20년입니다. 20년. 자, 그렇다 보니까 과거 20년 전, 자, 요때 저 주가를 피크를 찍었을 때 언제죠? 한 2000년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때 이후 그리고 나서 20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자, 이때 발주됐던 선박들이요, 요때죠. 자, 요 기간에서 발주됐던 선박들이 이제는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부터 실제로 하나오션이 수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수주했던 물량들이 어떤가요? 자, 여기서 이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서 수주를 했던 애들이 여기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 자, 이것도 뭐죠?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거, 이 원전의 사이클이 부활했다. 일단은요, 원전의 수명은 몇 년이죠? 보통 한 40년 보고 있어요. 혹은 50년까지. 최근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수명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연장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자, 전력은 부족한데 원자력 발전소를 멈춰버리게 되면 이 전력 공급난이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소 수명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통점이 있죠. 사이클이 오고 있다. 자, 모두 사이클이 왔을 때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30년이 오면 뭐가 열리죠? 원전의 해체 시장이 열립니다. 이 말은 AI 수요로 결국엔 전력에 필요한 양은 늘어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오히려 해체를 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조차도 이제는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자력 발전소의 쇼티지 현상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만큼 원자력 발전소가 해체가 되는 시장이 열린다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할 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사이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발주가 예상되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키포인트죠. 우리가 지금 당장 미국의 원자력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자, 미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덜란드 시작하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핀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불가리아랑 슬로베니아까지 모두 다 원자력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체코 원전은 수주를 했지만 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 계약으로 인해서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는 수주를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한수원과 거래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웨스팅하우스와도 다이렉트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뭐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열리고 있고, 자,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세 마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인데, 자,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착공 기간이라든지 가동에 대한 일정이 모두 다 대략 한 2030년을 기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 말은 제가 아까 하나오션도 보여드렸고요, 삼성전자도 보여드렸어요. 결국엔 사이클이 오게 되면 대세 상승은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근데 이 두산에너빌리티 사실 많이 올랐어요. 자, 올 초만 해도 한 2만원에서 최고가 거의 10만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5배 정도까지는 올라줬지만 이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이 축제가 아직도 멀었다. 멀었다라는 건 앞으로 올라갈 일이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자, 역사적 징후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점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26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주가 이루어질 거예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일단은 가스터빈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자, 요거에 대한 이유는, 자, 원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시공이 진행되는 기간이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죠. 하지만 가스터빈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죠? 화력발전소예요. 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짧으면 2년, 길어도 4년이면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늘어난다라면 단기간에 매출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체코 원전의 수주 금액이 얼마였죠? 대략 한 5.6조였나요? 5.8조였나?
5조 8천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번 수주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출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주가 부양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은 대형 원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면 삼성전자, 하나오션 보셨죠?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위치 뭔가 매출도 보여주지 못하고 수주가 원활하지 못했다라면 외국인과 기관이 판단했을 때 당연히 이거 주가 내려갔어야죠. 하지만 항상 이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었고요. 이 구간에서도 지금 버텨주고 있어요. 박스의 하단만 오면은 일단은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 판단했을 때 일단은 한 7만원 라인 위쪽이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주가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라인과 요 라인은 약간은 달라졌던 게 지금은 체코원전 수주가 됐습니다. 이때는 아직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기대감, 대형 원전의 수주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없죠. 하지만 제가 아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죠. 좀 개인적으로 요거를 좀 제 나름대로의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요. 아마 이 가스터빈에 대한 대량 수주가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AI 측에서 뭔가 경영상의 이유로 오픈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정 수준의 수주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 의무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공시가 나오자마자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우상향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적 관찰은 할 거예요. 제가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대차 잔고는 오늘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날에 대차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2월 29일에 대차 잔고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차 잔고를 확인할 거면은 다음 정규장 언제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월 2일날 대차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대차 잔고에 대한 내용은 1월 2일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요 14억령 인도만큼 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말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결국 필요한 건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축제가 시작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가 오기도 전에 포기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메인 이벤트도 보셔야죠. 그 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요 절대로 흔들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은 안전해 라고 판단된다라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꼭 영상을 통해 추가 매수 타이밍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모두 다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재미난 종목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예상 수익률이 500% 정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죠.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얘기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요거 23일날 나왔어요. 연말 배당 무상증자 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도 하지만 무상증자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요거 말고도요. 요것도 있어요. 아예 무상증자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 공시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100%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무상증자가 활발해진다? 요거 어떤 뜻이죠? 테마가 생기고 있다. 무상증자 테마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 사례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습니다. 얘가 대장이었고요. 얘가 저점 대비 얼마나 갔나? 1300% 갔습니다. 점상을 3번 갔고요. 그 뒤로도 또 상한가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그만큼 무상증자가 테마로 번지게 되면 강력한 재료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무상증자 아무 종목이나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 무상증자를 많이 하는데,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도 많고 돈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대기업이죠. 해당 기업. 자, 우리 두산의 유보율은요. 129%. 사실 굉장히 미비합니다. 굉장히 대기업치고는 작은 편인데, 그나마 대기업치고 높은 기업.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 얘는 한 7,200% 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높은데 얘도 사실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요. 얼마 안 돼요.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기업의 유보율은요. 무려 75,000%입니다.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한 128% 정도 됐죠. 자, 현대차는 한 7,200% 정도 됐죠. 자, 얘는 몇 프로죠? 75,000%입니다. 현대차보다 대략 13배 정도 되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 정도만 되면요.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되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75,000%예요. 이러면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을 한다라면 20대 1 혹은 30대 1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로요. 2000%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2000% 예상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도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1의 무상증자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자,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충분히 베팅해 볼만 한데,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에이텔콘 RF제약도 점상을 무려 3번이나 갔고, 얘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330% 갔는데,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실제로는요 2대1밖에 안 돼요. 2대1 진행하고 330% 갔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3대1 진행했던 것 같아요. 3대1 진행하고 300%. 아까 대장주였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많이 했어요. 얼마나 했냐? 얘는 8대1 진행했죠. 자, 8대1 진행하고 1300%.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무상증자 10대1 이상 할 것 같고요. 자, 충분히 1000% 이상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우리는 늘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예상되니,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500%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한 종목을 미리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요 중장기적인 포트로 가져가셔라.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에너빌리티 진행 과정을 알려드릴 거지만, 자,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요거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는 한번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혹은 전 재산을 다 투자하셔서 제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500%면 사실 말도 안 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만 한번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500만원 정도만 진행을 해보셔도요, 자, 500%가 예상이에요. 그럼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하셔도 좋죠. 자, 이런 식의 포트 구성을 한번 추천드리고, 자, 기간은 우리가 얼마나 보면 좋을까요? 한 1년? 혹은 2년 정도? 너무 길죠. 자, 이 정도 기간이면 제가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와요. 한번 발동되면요 요렇게 6일 동안 유견상을 가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약간 좀 우습게 표현을 하면요, 자, 월요일날 시작해서요 금요일날 끝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시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문자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자,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으로 가요.
점상으로 가면요, 못 사죠.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진입이 될까요? 여기는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죠.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이런 거 그만 할 거고요. 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고 우리 연말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이 이제 12월 30일입니다. 일단은 올해의 모든 주식시장은 끝났어요. 자, 오늘 31일이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 날인데, 이날은 이제 폐장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죠.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12월이 아니죠. 자, 1월입니다. 1월 2일 금요일이에요. 돌아오는 금요일이 정규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 이 무상증자, 우리는 1월 2일에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1월 1일이 껴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 보고 있으시다면요, 바로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이 1월 1일 요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요, 돌아오는 정규장 우리 금요일에 1월 1일이죠. 1월 2일에는 꼭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도 준비해 봤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올 텐데, 뭐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좋고요. 대신 이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하니까 거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시면 두산이라고 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요거는 제가 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 이평선이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이격도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올라갔던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이평선이 벌어지고 수렴하고 벌어지고 수렴하고, 이게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죠. 모든 이평선은요, 수렴과 발산을 반복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도 지금 수렴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일단은 중기 이평선인 이 60일 이평선까지 어느 정도 수렴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벤트가 일단은 뭐가 있죠?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이제 뭐 갑작스러운 뭐 수주 공시라든지, 자, 미국에서의 어떤 원전 관련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4분기 실적이 가장 가까운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기간 동안 일단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좋아요, 구독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댓글창.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축제죠. 근데 축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메인 이벤트 아직도 멀었어요.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남은 25년 이제 하루 남았네요. 31일 하루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26년에는요, 좋은 일만,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럭무럭 커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